2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모지니어스 2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으로서 그 계수가 상수인 정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잠깐 제1장에서 공부했던 1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에 대한 복습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호모지니어스 1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는 C, 임의의 상수, 익스포넨셜 함수로 얻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논호모지니어스 1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를 이렇게 멋있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했던 1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에서 공부했던 이런 우리가 결론들을 2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에서 얻을 수가 있느냐? 일반적인 이 변수 계수인 방정식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함수 계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형태, 이번 챕터에서 중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이나 또는 그 제5장에서 나오는 그 스페셜 펑션에 관계된 미분 방정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계수가 이렇게 x의 함수가 아니고 상수인 2차 선형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정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보았듯이 1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의 경우는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의 경우 해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도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가 해를 익스포넨셜 람다 x로 일단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이 호모지니어스 상수계수 2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에 이제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얻는 식이 이 미분 방정식에 이걸 대입하면 얻는 식이 이런 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이제 이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서는 이 람다에 대한 2차 다항식이 0이 되는 람다 그 값을 우리가 해로 정하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상수계수 정미분 방정식 이 형태로 나타난 정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2차 다항식을 푸는 문제를 우리가 푸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다항식의 해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해는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됩니다. 이거는 근의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 거고. 그럼 그 근의 공식에 따라서 이제 람다 1x, 람다 2x 이것이 이제 이 2차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 다항식을 푸는 거니까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개의 실근이 나오려면은 a제곱 빼기 4b가 이 a제곱 빼기 4b가 양의 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a제곱 빼기 4b가 0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한 개의 중근이 나옵니다. 더블 루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퀘어 루트 안이 음수가 되어 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켈레 복소수 컴플렉스 콘주게이트가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얻어지느냐, 이 미분 방정식이 얻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우마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간단한 것이 이제 두 개의 실근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엑스포넨셜 함수가 얻어집니다. 람다1, 람다2가 서로 다른 값이니까 서로 다른 이제 y1, y2가 얻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2차 방정식에서 그 수학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보면은 서로 다른 두 해 2차 이 호모지니어스 2차 정미분 방정식에서 해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두 해의 선형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명명을 했느냐 하면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서로 선형적으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이 두 해는 그 해들을 이제 모든 해를 다 모은 어떤 공간에 베이시스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즉 베이시스를 만든다는 것은 그 두 해의 선형 조합이 해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근이 두 개 나오는 경우에는 일반 해가 이렇게 이제 C1 exponential lambda 1x 플러스 C2 exponential lambda 2x로 이제 바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 개 중근이 나오면은 해 하나는 쉽게 구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람다의 값 중근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나의 해 이걸 y1이라고 하겠습니다. y1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 x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해를 우리가 y2라고 그러고, 이 y2는 y1에 대해서 어떤 함수, 상수가 아닙니다. 어떤 함수, x의 함수 u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u를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우리가 y2를 구한다. 이제 이렇게 이 해법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y2를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y2도 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 방정식에다가 이 uy1을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이제 y2가 해다 그러고 여기다가 uy1을 2차미분, 그 다음에 상수 a를 곱하고 uy1 1차미분, 그 다음 uy1에다가 b를 곱하는 것이 이제 제로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 항은 u 2차 미분 이제 y1 더하기 u 1차 미분 이제 y1의 1차 미분 이게 이제 곱하기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u하고 y1의 2차 미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으로부터는 a 곱하기 이제 u 다시 y1 플러스 u y1 다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나와서 이꼴 제로다.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은 u에 대한 항으로 u의 공통항 뽑아내는 이것은 바로 0이 되어버립니다. y1이 해였기 때문에 y1의 2차미분 플러스 ay1 1차미분 플러스 by는 이건 바로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항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묶음, 그러니까 u 다시를 공통항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괄호 안에 y1 다시 더하기 ay1이 나오는데, 요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이 y1 다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y1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미분하고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 exponential 요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이 바로 더하기 마이너스 ay1이니까 마이너스 ay1 더하기 ay1은 요 항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0이 되어 버리죠. 그럼 결국 남는 것이 이제 y2를 u y1으로 가정을 하고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남는 것이 u의 2차 미분 곱하기 y1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남습니다. 근데 y1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y1은 이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u의 2차 미분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푸는 거는 쉽죠. 2차 미분이 0이 되는 방정식은 상수 플러스 c2x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y2는 u 곱하기 y1으로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을 하고 보니까 u는 이제 이렇게 c1 플러스 c2x 이걸로 이제 얻어졌으니까 결국 이제 y2는 c1 y1 플러스 c2x y1으로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두 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해를 이 방정식에 대해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구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엑스포넨셜 함수 y1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y2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y1 더하기 xy1이 있습니다. xy1은 인디펜던트 솔루션입니다. 이게 상수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변수 비례잖아요. x의 값이 쭉 이렇게 변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가지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해는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 이놈하고 거기에다가 x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해는 이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의 선형조합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근인 경우에는 이제 그 중근에 해당되는 익스포넨셜 함수 하나하고 그 익스포넨셜 함수에다가 x를 곱한 이 항하고 이 함수하고의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중근인 경우에는 일반해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그 2차 다항식을 풀어보니까 이제 켈레 복소수가 나왔습니다. 켈레 복소수를 보면은 람다1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iw 오메가라고 그래야 람다2는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w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익스포넨셜 이제 복소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복소수가 들어가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ax 이게 이제 요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허수 부분은 익스포넨셜 iwx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지수를 허수로 갖는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파워 시리즈로 나타낸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이것은 이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이제 이 시리즈는 수렴을 하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함수 이제 sin x에 대한 그 파워 시리즈, 그 다음에 코사인 x에 대한 파워 시리즈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x는 전부 다 단위가 라디안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360도가 라디안으로는 2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익스포넨셜의 파워 시리즈에다가 우리가 ix를 우리가 이제 대입해 봅니다. x 대신에.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ix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1 플러스 ix,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ix의 제곱 3 팩토리얼 분의 ix 3승해서 이제 쭉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은 x의 이 짝수 항들은 다 이제 그 실수가 됩니다. 이제 i의 이제
2제곱,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이제 실수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i의 이제 그 x의 홀수항들은 뭐 전부 다 이제 복소수가 허수로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실수의 항들하고 허수의 항을 이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실수항은 이 코사인 x의 파워 시리즈랑 일치합니다. 그리고 허수의 항은 사인 x의 이 파워 시리즈랑 일치를 해서 이제 exponential ix는 결국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와 같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이제 공식인데, 이것을 이제 오일러 포뮬러라고 합니다. exponential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다. 그럼 오일러가 어떤 분인지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키 백과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레온하르트 오일러라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300년 전에 사신 분인데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707년 4월 15일에 이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지금 세인트 피터스버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분의 아버지는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버님이 그 베르누이 스위스에 살면서 바젤에 살면서 그 베르누이 집안이 또 대단한 그 수학자 집안입니다. 그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베르누이인데 여러 명의 수학자와 과학자를 배출한 베르누이 가문 출신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베르누이 공식도 있고 뭐 우리가 지난 제 1장에서 그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 베르누이 가문이 여러 명이 이제 그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들을 이제 배출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하고 이 오일러 집안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일러의 그 뛰어난 재능을 그 베르누이가 알아보고 발탁을 해서 이제 불러서 개인적으로 수학을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학에 아주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707년에 태어난 이 오일러가 1723년 약관 그 16세에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뭐 대단하죠. 석사학위를 받고 1726년 그러니까 나이 19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1727년 이제 만 20살이죠. 이 사람이 1707년 4월 15일에 태어났으니까 1727년 5월 17일에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교수가 됩니다. 만 20살에 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재성을 알아보는 이 베르누이가 있었고, 또 그 천재성을 알아보는 이제 교육 제도가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 약관 19에 박사학위를 받고 약관 20살에 이제 대학교에 이제 조교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수로 승진을 합니다. 대단하죠. 뭐 우리나라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일단 뭐 수능 시험도 쳐야 되고, 또 수능에 나오는 그 공식 뭐 또 까다로운 그 이상한 이론은 또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이런 천재성을 발휘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오일러에 대해서는 이만큼 우리가 보고, 자, 이 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분의 그 업적을 칭송해서 이걸 후대 사람들이 이제 오일러 포뮬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러 포뮬러가 이제 exponential 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ix는 결국 코사인 x 마이너스 i 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하고 사인 x를 우리가 오일러 이 포뮬러를 이용해서 exponential ix의 이 조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xponential ix 자체는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소수의 조합으로 실수 함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제 코사인 x의 경우에는 그 개수가 다 실수고, 하지만은 사인 x를 정의하는 경우에는 그 개수 자체도 이제 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포뮬러를 이제 이 x가 파이인 값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요 공식이 나타납니다. exponential i 파이 더하기 1은 0이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오일러 포뮬러에서 이게 이제 성립되는 식인데, 여기를 보면은 일단 exponential이라는 무리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i라는 허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라는 또 무리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것이 1이라는 그 정수, 1과 0이 정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허수, 무리수, 정수가 서로 한꺼번에 나타나고 이것이 서로 연관 지어지는 식, 이것이 이제 이 오일러 포뮬러에서 얻어지는 이 식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한테 이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식 중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식이 뭐냐, 수학식을 놓고 뭐 아름답다 하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가장 아름다운 식이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서슴없이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오일러 포뮬러에서 나온 이 식을 우리가 the most beautiful equation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그 2차 정미분 방정식 해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람다가 복소수가 나왔고, 그 다음 exponential 이 복소수 함수는 그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 x 이 항이 이제 공통항으로 나오고, 이제 괄호 안에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로 인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람다2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항 나오고 코사인 x 마이너스 i 사인 x로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그 원 방정식, 원 방정식 어디 갔냐 하면은 원 방정식에 작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해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그 호모지니어스 2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이 이제 해가 되는데, 그 우리가 얻는 해는 실수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정리를 해봅니다. 이 독립적인 이제 해가 있는데 그 해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이 밑에다가 이 밑에 식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더한 것도 이제 해가 되는데, 그걸 해보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x가 있고 이제 코사인 x가 곱해진 게 이제 또 하나의 해로 얻어집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그 개수를 1 over 2i,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1 over 2i로 해서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이거 sin x입니다. exponential 2분의 ax에 이거 sin x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이제 독립적인 이제 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이제 일반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해를 몇 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교과서 56페이지 example 4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2차 미분 더하기 1차 미분은 0.25y = 0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입니다. 이제 0에서 y 값이 3이고 0에서 y의 미분값은 마이너스 3.5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exponential 람다 x를 대입해 보니까 이제 characteristic equation이 이제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더하기 0.25 이꼴 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중근 람다가 마이너스 0.5의 중근이 더블 루트가 이제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독립된 해는 exponential 마이너스 0.5x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x를 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는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이 상수 두 개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 0을 대입해서 보니까 C1이 이제 3이 돼야 되고 이것이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y-0가 마이너스 3.5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C2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은 이거는 이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죠.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의 해는 유니크 솔루션이 이제 얻어지는 거죠. 단 하나의 해가 이제 얻어져서 이것이 바로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의 답이 되겠습니다. 직접 이제 한번 다들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그젬플은 57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 5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exponential 람다 x를 대입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2차 다항식인 이것의 근을 구해 보면은 이건 이제 복소수근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0.2 플러스 마이너스 3i.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exponential 마이너스 0.2x 코사인 3x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0.2x 사인 3x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이제 linearly independent한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이제 일반해로 이제 얻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C1과 C2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은 뭐 straight forward 그냥 직관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서 확인해서 그 값을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y 2차 미분에다가 a제곱 곱하기 y 빼기 이거 하면은 0이다. 여기서 이제 얻어지는 미분 방정식의 해가, 여기 얻어지는 해가 우리가 하이퍼블릭 펑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exponential 람다 x를 대입해 가지고 그 람다에 대한 다항식을 얻어보면 람다 제곱 빼기 a 제곱이라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a 실수근이 얻어집니다. 그럼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 general 솔루션이 c1 exponential ax 하고 c2 exponential minus ax 이렇게 이제 적어도 이거는 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경우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으로 이 답을 나타냅니다. 코사인 하이퍼블릭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사인 이제 x 함수는 exponential ix의 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얻어졌죠. 코사인 하이퍼블릭인 경우에는 허수가 아닙니다. 이제 실수 이 exponential x, exponential minus x를 더하고 그걸 2로 나눈 것을 우리가 코사인 하이퍼블릭 x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in 하이퍼블릭 x는 exponential x 빼기 exponential minus x 이제 나누기 2. 이걸 이제 sin 하이퍼블릭 x로 정의를 합니다. 이 두 개를 가만히 보면은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exponential minus x 값은 뭐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거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x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한 2, 3만 커져도 x가 2 또는 3 정도 되어버리면 코사인 하이퍼블릭 x하고 사인 하이퍼블릭 x는 그냥 2분의 exponential x가
X로 봐도 근사해도 뭐 큰 에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삼각함수에서 보면은 이제 코사인 x 분의 사인 x를 우리가 탄젠트 x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그 유사하게 탄젠트 하이퍼블릭 x가 정의가 됩니다. 이것은 코사인 하이퍼블릭 x 분의 사인 하이퍼블릭 x. 이 탄젠트 하이퍼블릭 x는 x가 커지게 되면은 그냥 1로 가버립니다. x가 한 2, 3 돼버리면 1로 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이러니까 이 코사인 하이퍼블릭 x를 미분하면은 사인 하이퍼블릭 x가 바로 나옵니다. 서로가 이제 그 미분하면은 이제 상대 쪽으로 가버리죠. 또 반대로 사인 하이퍼블릭 x를 미분하면 코사인 하이퍼블릭 x가 됩니다. 삼각함수와는 좀 다릅니다. 삼각함수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었는데 하이퍼블릭의 경우에는 미분하면 그냥 사인 하이퍼블릭 x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이퍼블릭 펑션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해지라고 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exponential ax 플러스 c2 exponential 마이너스 ax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지만은 좀 더 멋있게 코사인 하이퍼블릭 ax 그 다음에 사인 하이퍼블릭 ax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차 정미분 방정식, 2차 정미분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학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뤄왔던 이제 것들이 함수를 우리가 많이 다뤄왔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이제 독립 변수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이제 다른 이제 값을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y는 x제곱이다 이러면은 이제 2를 주면은 이제 그 함수는 4의 값을 만들어주고 뭐 10을 주게 되면은 그 함수는 100의 값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함수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함수에 어떤 연산을 가해가지고 다른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수학에서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다른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분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D를 이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면은 dy, y에다가 D라는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가한다. 이것은 이제 y를 이제 미분한다. 이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번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걸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도 제곱이라고 합니다. D 제곱이다. 그러면은 dy가 이제 먼저 하고 거기다가 이 결과에 다시 이제 D라는 오퍼레이션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y에 D라는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y 1차 미분 y 다시가 되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미분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y의 2차 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미분은 그냥 dy가 되고 2차 미분은 d제곱 y로 우리가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D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변수처럼 우리가 이제 봐서 이 D의 다항식을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제곱 더하기 A는 상수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D 플러스 D 이런 우리가 그 오퍼레이터의 다항식을 L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L이라는 이것도 이제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의 함수로 만들어지는 이건 이제 오퍼레이터의 함수죠. D제곱. 이 함수로 만들어지는 이 오퍼레이터도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L이라는 오퍼레이터를 Y에 가하게 되면 그럼 어떤 게 얻어지느냐 보면은 이제 D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 괄호치고 이제 Y가 돼서 Y D제곱 Y 그 다음에 ADY
그 다음 by가 돼서 이거 해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열심히 풀라고 그랬던 호모지니어스 2차 이제 정미분 방정식의 그 파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터로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사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걸 리니어 선형 정미분 방정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리니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걸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한다. 자, 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에 대한 y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함수하고 w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는 함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cy 플러스 dw, 여기 cd는 이제 상수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함수에 이것도 하나의 함수가 되죠. 이 함수에 l이라는 오퍼레이션을 가했습니다. 가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y에 l을 오퍼레이션을 가하고 거기다 c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w에 l이라는 오퍼레이션을 가해서 이제 d를 곱한 거 독립적으로 이제 각각 이제 오퍼레이션을 한 거죠. 해가지고 한 것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면은 그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자체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왜냐하면은 cy dw에 디퍼런시에이션 하면은 이 y의 미분에다가 c를 곱한 거하고 w의 그 미분한 거에 d를 곱한 거하고 같기 때문에 이 d는 바로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공부했던 상수 계수 그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그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럴 때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느냐?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 리니어 정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증명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상수계수를 공부했지만 좀 확장을 해서 이제 변수계수의 경우에 대해서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d제곱 pxd 그 다음에 qx 그러면 이제 이 오퍼레이션을 cy dw에 이제 가합니다. 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c 이 오퍼레이터 y가 되고 d 이 상수죠. cd 상수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 w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만들어지는 미분 방정식을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나 더 보면은 적분도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적분도 어떤 함수의 연산을 가해서 그 결과가 이제 다른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적분도 보면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는 걸 우리가 바로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cd가 상수입니다. YW가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더하기 이 함수의 이 적분은 각 적분의 상수 곱하고 또 D 곱한 걸로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인티그랄 이거 이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익스포넨셜 람다 x가 이제 우리가 참 이번 시간에 많이 봤던 함수인데 거기에다가 d를 가하면은 이제 람다 익스포넨셜 람다 x d 제곱을 가하게 되면은 람다 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x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은 이제 그 d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L이 그 D의 그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람다 X에 이 D의 다항식을 가하게 되면은 람다의 다항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PD가 P 람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 익스포넨셜 람다가 0이 된다는 것은
P 람다가 0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중근인 경우에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근을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중근이 나오는 경우에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이렇습니다. y의 2차 미분에다가 마이너스 2a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미분이 있고 a제곱 y 이꼴 0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터 L을 d제곱 빼기 2ad 플러스 a제곱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마치 변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d-a의 제곱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다시피 exponential 람다 x를 넣게 되면은 람다 마이너스 a 제곱 exponential 람다 x가 이꼴 0다. 그래서 여기서 해 하나는 exponential ax가 그냥 쉽게 나와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만족시키는 사실은 이제 람다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 식을 우리가 람다로 양변에 미분을 해도 됩니다. 이게 등식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해봅니다.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입니다. 하면은 이제 요것도 람다로 우리가 미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이 미분값이 존재한다. 미분값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하게 되면은 미분의 오퍼레이션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미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여기는 오퍼레이터입니다. L도 오퍼레이터고.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의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미분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L의 오퍼레이션을 가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뭐가 얻어지는 거 아니? L이 되고 이거를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버리면 X가 나옵니다. x exponential 람다 x.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은 이제 2 람다 마이너스 a exponential 람다 x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a 제곱 x exponential 람다 x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람다가 a가 될 때 람다가 a가 되면은 이거 이꼴 제로가 됩니다. 이꼴 제로가 되죠. 여기서 람다 마이너스 a 요 항이 있고 요놈 제로 되고 얘가 제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이 L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y 이꼴 x exponential ax 또한 ly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금방 쉽게 우리가 증명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강의 시간에 조금 전에 강의할 때 했던 것은 좀 복잡한 방법이죠. UY1이라고 가정을 해서 원 방정식에 대입하고 쭉 밑으로 가서 풀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x exponential ax가 이것에 해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수학적으로 깔끔하고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 만일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d-a의 m승이다. 그리고 ly가 이꼴 0이다 하는 호모지니어스 정미분 방정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인디펜던트 솔루션들은 exponential ax 나오고 그다음 x exponential ax x의 m-1승까지 해서 m개의 서로 독립적인 해들이 이제 얻어지게 되고 그것의 리니어 컴비네이션들이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하면은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 증명은 3장 115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확장을 해서 지금 공부한 걸 확장을 해서 바로 이제 예상되는 결과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단계에 왔다 생각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먼저 미리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